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한국독파입니다. 영등포 뉴타운,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양을 했던 곳이 없어서인지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죠. 아무튼 서울의 뉴타운들이 조금 힘을 내주기만 한다면 하반기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점이 아쉬운 부분이죠. 정부도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그림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눈앞에서 공급된 사례가 별로 없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급 체감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차라리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서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될 상황이라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민간 분양 쪽으로 무게를 두기보다는 정책이 주도하는 공공 분양에 보다 더 공격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이렇게 막혀있는 공급이 해갈이라도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런 공급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롱텀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 누구도 공급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말라가는 주거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죠. 마치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올스탑된 느낌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분상제 개선안이라는 게 발표된 이후에는 제대로 작동될 줄 알았던 민간 분양 자체도 민기적거리는 분위기로 돌아서서 가뜩이나 서울의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부동산 분위기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더욱 그 답답함이 가중이 될 겁니다. 아무튼 해결책은 무조건 하반기부터 예정돼 있던 공급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등포 뉴타운은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굉장한 러브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시간 내에 20억 클럽을 찍을 만큼 현재 주변 시세 수위도 상당히 올라와 있죠. 영등포 뉴타운 내장단지 아크로타워스퀘어 30평대는 15억 5천을 찍고 있고요. 좀 하락세입니다. 포레나 영등포 센트럴 30평대는 12억 6천 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등포 뉴타운에서 나온 청약단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변 시세는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하락장이라서 약간의 변동폭은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은 아니었지만 지난 2월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분양을 했던 곳이 있죠. 바로 영등포 센트럴 아스테리움. 영등포 시장역 초역세권이라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였었습니다. 급기야 경쟁률은 200대 1을 찍었었고요. 비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었지만 100세대가 넘는 물량이 나와주었다는 사실, 이건 한 세대도 나오지 않고 있는 사막 같은 서울 공급 상황 속에서 아주 고마운 단비였습니다. 게다가 분양가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었죠. 서울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구제곱이 6억대, 고로 수많은 청약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던졌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 쪽은 여의도와의 접근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를 끼고 있다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추세로 상승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특히 영등포 뉴타운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이 있죠. 바로 13구역. 정말 주목해야 할 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관리 처분인가라는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착공과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과 대우가 이곳에 시공을 맡았습니다. 단지 이름은 영등포 센트럴 프루지오 위브.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216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해볼 만한 단지죠. 평형 스타일은 5구제곱에서 84제곱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구제곱 93세대, 76제곱 61세대, 84제곱 244세대. 상당히 회전율이 좋은 평형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60제곱 이하에서 1인 가구도 도전장을 던질 수 있겠고요. 교통환경을 보면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로 5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영등포역도 비교적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고요. 10분 내외 남짓 걸리겠네요. 영등포역은 전철 동선이 극대화되는 곳 아닙니까? KTX를 만날 수 있는 역이죠. 전국구입니다. 일단 기본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엇보다도 여의도가 바로 코앞이라 도보로 접근 가능하리만큼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 아파트 잠재성도 계속해서 올라갈 입지의 자양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일단 전철역이 단지와 가깝게 되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중심 업무지구까지
원활한 동선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지역 아파트이건 간에 교통이 먹거리와 연계가 돼 있으면 그냥 주변의 시세를 자신 쪽으로 빨아들이는 입지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장점만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은 일반 부동산의 지표를 비웃죠. 아파트를 찍어내면 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죠. 왜냐? 상대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축 일변도의 개발 속도가 느린 동네보단 신축 일변도의 개발 속도가 신성에 가까운 곳들은 첨단화된 교통 환경과 더불어서 더욱더 아파트 입지 자체를 뼈까지 갈아엎을 정도로 바꾸기 때문이죠. 아마 영등포 뉴타운이 이런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줄 겁니다. 특히 영등포 13구역 교통환경, 업무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에 학군도 아주 참하게 조성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영중초등학교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남쪽 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신세계 타임스퀘어 등등 주변 상권에 편승해서 갈 수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5구제곱 7억 선, 84제곱 8, 9억 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4구역을 정비 사업했던 아크로타워스퀘어가 30평대 15억을 찍고 있지만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거의 18억에 가까웠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서울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 통장 2년,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 단지가 500세대를 넘어가는 미들급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역세 환경 그리고 여의도가 가까운 집주 근접 환경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잠재성이 더 기대가 되는 곳이죠. 분양 일정이 뜨면 놓치지 마시고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